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장 앞으로의 전망 중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2600을 아주 강하게 찍고 나서 약간 숨은 고르는 듯한데 뭐 요새 시장 지금 분위기상 눌림이 왔다고 해서 막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세요? 아마도 지금 뉴스에 연일 나오지만 어제만 해도 뭐 사상 최대 거래량, 또 거래 대금, 그리고 뭐 올해 5천조가 넘을 것 같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 약 연간 코스피 코스닥에서 2,600조 정도, 300조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그 2배를 넘는 5천조 원 거래가 예상되고, 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 동학개미 운동이나 뭐 서학개미 운동 등등의 어떠한 개미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저금리에다 또 유동성 확대 기대감, 특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 또 하나는 연말 항상 나왔던 대주주 이슈가 이번에는 또 없어지면서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달러 약세, 최근에 외국인의 불을 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환차익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런 신흥국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 또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2,600선에서 혼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세세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4분기에는 원래 좀 4분기 실적이 변수들도 많고 뭐 일회성 비용들도 여기서 많이 책정이 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분기보다는 좀 감소될 거야 라는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 얘기해 줬듯이 환율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대장주들, 수출주들 좀 여기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3분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빅입니다. BBIG,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주요 업종, 그러니까 주요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진단키트나 이쪽에 대한 하는 실적이 좋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4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당 시즌하고 또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고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가치주, 최근에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가치주로 가더라도 이익 성장이 동반하지 않는다라면은 단순히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연말은 무엇보다도 그런 배당 시즌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그런 성장주와 가치주 간에 일단은 순환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매매를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장주가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다시 또 가치주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매매가 약간은 순환되면서 확산 여지도 내년 연초까지 그렇게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순환매가 된다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만약에 한 발 늦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늦는 도미노가 돼버리니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가치주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와의 갭을 좀 메우느라면서 가치주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셌는데 이제는 많이 메웠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전평가됐다고 무조건 사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만 가치주에 대해서 여전히 방점이 찍힌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진짜 사는 종목만 계속 사잖아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뭐 이렇게만 사고 있고, 금융주 약간 사고 있고, 그러면 결국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선호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는 저 PBR주, 그러니까 에너지, 조선, 뭐 운송 등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눌려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이제 이익 모멘텀이 붙어줘야 됩니다. 이익이 실제로 좋아지는 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소비주 쪽으로 매수가 확산되면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가치주,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순환하고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성장주의 일부를 가치주로 조금 일부 채워주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 가치주만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성장주만 내가 하겠다는 것도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조선, 자동차, 화학, 금융, 최근에 증권주 상당히 좋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은행주,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카오뱅크가 내년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가치주에 대해서도 내년 경제 정상화, 제일 큰 이슈는 아마 내년에 경제 정상화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 복귀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에 대한 계속 관심은 필요하겠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저는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졌고 경계가 좀 모호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막 성장 가치주, 전통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구분하지 말고 다만 조선, 자동차, 화학, 금융, IT 쪽은 역시 강세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역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특히 CMO 기업 쪽으로 어떤 매기도 집중이 되고 있고 잘 나가는데 이쪽 분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잠깐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모 회사 이제 임원분하고 잠깐 제약회사의 임원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백신하고 사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언론에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작전이란 표현까지 하면서 미국에서 왜 긴급 작전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있죠. 이야기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도 보통은 10년이 걸립니다. 네. 보통은 10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불과 올해 지금 발생을 해서 올해 허가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정성이나 유효성이나 또 부작용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언론이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는 게 좀 빠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음 달에 미국에서 12월 10일 날 FDA에서 백신에 대한 허가와 함께 접종이 예약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 기대감으로 피해주도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 그리고 오히려 백신 기대감으로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백신이 지금 이제 분명히 허가는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집단 면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이제 그 백신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이 되어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 코로나19와 있던 이런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리고 독감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인류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백신 맞고 또 접종하고 이렇게 가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투자 뷰 이렇게 들어봤고요. 최성원 부장께서 가지고 온 두 개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방금 설명드린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메가 ICS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3분기까지. 그런데도 4분기 실적은 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국의 그 방역 인프라 확충이 지금 계속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해외 대규모 수주가 계속적으로 예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 승인과 또 유럽 선진국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연말에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품, 의료기기를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소모품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은 시적 대비해서 PER이 지금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뭐 레즈메드나 아니면 필립스, 글로벌 피어 그룹의 PER이 평균 PER이 약 2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 8배라고 한다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현재 이런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유일의 전 세계에서 12개 회사만 현재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호흡치료기는 5개 회사만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미국과 유럽 출시로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의료기기 회사인 플렉시케어하고 전 세계 105개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와 또 투자 파트너십을 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때는 이평선들이 저항선이 되게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앞전에도 이렇게 맞고 특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그 화이자 백신 소식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모더나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견조한 흐름이고요. 특히 오늘 좀 눈에 띄는 점은 이 이평선 저항선을 지금 대량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를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저항선들의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최근에 증권사에서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는 4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성환 부장께서 생각하는 가격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목표 주가, 손절가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PER이 현재 실적 예상 대비 8배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기업이 성장할 때 멀티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예. 부분이 올해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올해 뭐 47,000원 그 이상도 예. 가능하겠다. 좀 1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가 ECS 이렇게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예. 지금 뭐 카카오뱅크 상장을 내년에 하게 되면 지분 가치만 약 3조 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조 원대 되니까 약 한 72% 정도 수준의 기업 카카오뱅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점포가 없는 온라인 뱅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낮다 보니까 이익이 되게 수익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한국금융지주의 그런 투자은행 IB 쪽과 최근에 그런 거래대금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지금 5.7배밖에 안 됩니다. 네. 6배가 안 되고요. 증권사들 최근에 목표가를 보면 뭐 10만 원대부터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에 SK증권은 10만 4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두 가지 종목 메가 ECS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이 두 종목 저희들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